에너지가 쌓이고. 일종의 다 에너지죠. 에너지. 그래서 단위가 다 같아요, 에너지는. 전기적인 에너지, 기계적인 에너지, 다 에너지 단위는 칼로리, 뭐, 줄, 뭐, 와트, 뭐, 다 서로 다 호환되는 에너지 단위죠. 칼로리. 하면은 이제 좀, 뭐,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멘텀에 고정이 된다. 이것도 이제 방정식.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가면, 그 속에 들어가면 좀 더 이제 세부적인 방정식들이 꽤 나오죠. 나오지만, 어쨌든 이런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어, 화재의, 에, 화재의 전파 속도, 그 다음에 화재가 진행이 될 때 그 화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도의 분포도, 이런 것 등을 다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 식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화재 공간의 역학을 지배하는 방정식이다. 그리고 이 방정식을 이제 활용을 해서 이 방정식을 활용하는 게 이제 수치에서 컴퓨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프로그래밍화하고 소프트웨어화해서 하는 거죠. 이 지배 방정식을 항상 이렇게 우리 화재 조사관님들은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저는 화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화재 조사를 위한 공부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론적인 공부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요. 만약에 보시면 이 부분을 공부하시면 사실 기본을 저는 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 기본 플러스 우리 화재 조사는 우리 안상호 소장님이나 장필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 제도 속에서 이 화재가 어, 예방이 돼야 되고 인지가 돼야 되고 또 이 화재 원인도 그 속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건 이제 하나의 국가적인 사회적인 제도죠. 제도. 이 제도는 굉장히 중요하죠. 또 이러한 원인 분석이 나와야만 그 화재 조사 제도가 사실은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화재 조사 제도가 아무리 잘 돼 있더라도 이 과학기술적인 기본이 밑받침을 안 해주면 사실은 잘못된 화재 원인이 나올 수 있고 잘못된 화재 원인에 의해서 어, 엄청난 그 피해자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소방청과 우리 그 화재 감시학회가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게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금 그 소방기본법에 화재 조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본은 나와 있어요. 기본은 나와 있는데 이 기본이 이 독자적인 기본이 아니고 화재 조사에 대한 기본법 속에 조사 업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화재 조사에 대한 중요성, 이 화재 조사에 의해서 화재 예방법이 나오고 화재 조사에 의해서 그다음에 화재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 이 화재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 구체적인 것들이 명확히 정리가 되는데 우리 소방청의 화재 조사에 관한 조직과 인력이 사실은 상당히 부족해요. 그리고 우리 소방서장님도 계시지만, 전 소방서장님도 계시지만, 소방서에서 또는 소방청에서 화재 조사 업무를 기피해요. 화재 조사 업무를 기피를 하고, 또 승진도 좀 잘 안 되고. 그리고 화재 조사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면서 또 책임은 또 굉장히 강하잖아요. 괜히 화재 조사 보고서 잘못 썼다가 엄청나게 뒤집어,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화재 조사를 기피하는 거예요. 화재 조사를. 그리고 화재 조사를 하기 위한 교육이나 시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인력도 열악하고 시간도 충분한 시간을 조사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안 주고 이러면서 화재 조사가 제대로 안 되고 그다음에 확인 원인 불량 원인 뭡니까 원인 미흡 또는 원인 미수 모르는 그런 많거든요.
원인 불명, 원인 불명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우리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을 핵심은 뭐냐면 그동안 이제 화재 조사에 대한 보고서는 소방청에서 소방관들이 썼지만 결국은 이걸 마무리를 하는 거는 경찰이 이 범죄 수사와 연결해서 그 부분이 경찰이 마무리를 해버려요. 그때 마무리할 때 화재 소방 그러니까 화재 조사관 소방청의 화재 조사관이 낸 보고서를 그냥 무시해도 끝이에요. 그냥 뭐 그다음에 물론 채택하면 더 좋은 거죠. 안 하고 있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을 별도 법률을 만들어서 각 소방서에 적어도 화재 조사 계획을 만들고 그다음 화재 조사 계획은 화재 조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충분한 인력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소방청은 이 화재 조사계를 지원할 수 있는 본부에 화재 조사과가 됐든 이런 또는 화재 조사를 할 수 있는 그 우리 과학기술 그러니까 우리 과학 우리 저 경찰의 국가수 경찰의 국가수가 우리 소방과학원이 만들어졌지만 소방과학원은 그러한 국가수 형태의 일을 다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아니거든요. 국가수와 같은 그런 연구 조직도 협의 조직도 만들고 이제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국회에서 지금 통과가 돼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나 이쪽에서는 너희들은 아직 범죄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아니냐 해가지고 일부 아주 죄송합니다. 반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말이 좀 다른 데로 갔습니다. 이런 형식 굉장히 중요하다. 말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요 에너지 형식으로 들어가는데 오늘은 뭐 여기까지 이제 일단 얘기를 하고요. 다시 이제 요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혹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얘기를 한번 하시죠 뭐. 지금 제가 강연 오늘 한 뭐 3시간 돼서 이것저것 했는데 혹시 뭐 제가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라든가 뭐 좀 더 보완 설명을 또 하시고 싶은 계시면 비디오를 켜시고 스피커를 켜시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혹시 방정식에 대해서 좀 이해하셨나요? 우리 네, 우리 박영주 선생님 누구세요? 어디서?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박영주 선생님 말씀하셨나요 지금? 한번 얘기해 보시죠. 아니, 예,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강의하신 네네.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잘, 예, 네. 이해를 하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네. 다른 특별한 질문은, 없고요. 제가 좀 어, 궁금한 것은, 이제 감식 분야에서 현재, 민간 쪽에서 민간인이 이 감식 의뢰를 네. 하거나 이런 건수들이 좀 있습니까? 감식을 이제 법원 있죠, 법원. 학교장과 그게 법원에서 감식 의뢰가 이제 우리 화재 감시학회도 들어오고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가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감식의 현황을 대가하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 화재보험협회라든가 국가수 있죠, 국가수. 우리 최성은 우리 벨리사님도 잘 아실 텐데 이 국가수에서 화재 조사를 했던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사실 개인적으로 화재 조사 뭐 연구소나 감식 연구소를 차려서 또는 그분들 중에 개인적으로 차리거나 몇 분이 차려서 이 법원에 이제 등록을 해요. 법원에. 그래서 그 법원에 이제 등록을 해놓으면 법원에서 그 지방법원이 됐든 뭐 중앙지검 중앙의 법원이 됐든 고등법원 뭐 일반
정보원까지 해서 화재 문제가 이제 생기면 그 법원에서 이제 그 등록된 사람들 중에 연락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분한테 이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있는데 고소인과 피고소인들이 서로 동의를 해야 돼요. 아, 이분 정도면 그래도 뭐 크게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하실 분이 아니고 전문가로 인정을 해서 물론 뭐 이제 양쪽에서는 자기 편을 원하겠죠. 그죠? 이렇게 원하겠지만 그래도 뭐 저쪽에서 그러니까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채택을 해서 법원에다 추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네. 법원에서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에다가 계신 분한테 부탁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 법원에 나가서 또는 그 보고서에 전문가로서 전문가로는 이제 뭐 CFA 자격증이 있거나 아니면 이쪽 분야에 이런 그 업적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거기다 기록을 하시고 제출을 하면서 이제 그 화재 조사에 대한 원인을 본인 나름대로 분석한 거를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이제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판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판단을 하죠. 그리고 필요하면 그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그 재판이 있을 때 나오셔가지고 좀 증인 역할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더라고요. 근데 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쪽에 그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계속 활동을 해요. 어느 정도 이름이 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주 바쁘죠. 여기 가도 그런 분 계시고, 여기 가도 그런 분 계시고. 그러나 이제 그렇게 그분들은 이제 그동안 활동을 했고 또 법원이라든가 이쪽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어가지고 또는 뭐 언론에다 뭐 기고도 좀 하고 그다음에 전문 잡지에다 뭐 기고를 하게 되면 이제 화재 조사 업무에 대해서 이분은 그래도 전문가구나 알고 있고 또 변호사 중에 또 변호사분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변호사분들 중에서도 자기가 이제 그런 업무를 맡았는데 이쪽에 화재 조사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한데 그런 분들을 좀 소개해 달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활동을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을 만나시고 활동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언론이라든가 잡지에다가도 좀 기고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은 엄청 바쁜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따놓고 CFA 자격증 따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건 그냥 완전히 장롱 자격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재 조사가 이제 그래서 지금 화재 조사법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내는 게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 화재 조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고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이런 분들이 되는데 그들이 해야 사실은 지금은 이게 민간 자격이다 보니까 아무나 할 수 있어요. FEI 없어도 화재 조사 전문가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중에 이제 보험회사나 이런 데하고 서로 결탁하게 돼가지고 편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건물주하고 나도 건물에 새 들어가서 사업을 하다가 화재가 났다 이거예요. 근데 이 그러면 이제 그거는 건물주는 물론 보험회사하고 연결돼 있지만 이 개인적으로 들어간 분은 물론 자기가 잘못해서 화재가 나서 그럴 수 있지만 건물 자리돼가지고 그런 경우에 화재가 나요. 근데 이런 경우는 건물 얼마 정도 부담을 해야 이거를 다 세입자한테 부담을 시켜. 그러면 세입자는 억울한 케이스가 돼요. 이럴 때는 이제 법적인 분쟁이 생기는데 이 법적인 분쟁이 생길 때 건물주는 돈도 많고 보험회사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돈을 주고 산단 말이에요. 이 세입자는 돈도 없고 세입자 들어가서 가난하게 사는데 이 화재 조사 업무를 변호사를 사거나 이렇게 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잘못하면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화재 조사, 아니, 조사에 대한 체제가 갖춰져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저의 의견이고, 학회의 의견이고, 소방청의 의견입니다.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그리고 뭐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면 그 요즘 용접 화재가 많이 나잖아요. 그 용접 화재의 용접공들은 사실 금융공으로서 다 어떻게 보면 임시직으로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임시직으로 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 추측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가 이제 부도가 막 나오고 말이에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회사를 정리하고 싶은데 정리는 못하고 기승전결 어떻게 하냐면 보험에 들어가가지고 일부러 불을 질러버려. 그래놓고 보험한테 이 불을 이 화재가 났다. 어떻게 보면 이건 방화죠, 방화. 방화인데 뭐 그 주인의 잘못이 아니고 예를 들면 용접공이 와가지고 용접하다가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보험료를 타고 화재를 뭐 정리하고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물류청. 그러면 음, 가만히 그 예를 들어서 그 방화를 할 경우에 그 용접공은 말이죠. 뭐 언제 와가지고 어느 시점에 와서 용접해라. 라고 용접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용접하고 있는 그 시점에 불이 나. 그러면은 이 용접 모든 우리 소방관들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가서 보니까 이거 화재가 나는 게 좀 찾기 어려운데 용접할 때 불이 났대. 그래 그 용접공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음, 거예요. 주인은 죄가 하나도 없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어렵고. 이렇게 이 불공정한 판단도 있어서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말이 많아졌는데 이렇게 대답이 됐나요? 네. 그, 또 다른 혹시 뭐 박영주 선생님 뭐 스피커를 껐네요. 말씀 다 하셨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또 혹시 뭐 다른 분 지금 다른 분 많이 빠져나갔네요. 김수경, 임영호, 이인선. 시간이 12시가 돼서 다 빠져나가셨나 지금? 아직 12시 안 됐네. 또 다른 분 의견 없으십니까? 우리 주광호 박사 뭐 의견 없어요? 회사 지금 반도체 장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쪽에서는 뭐 화재나 이쪽에 안전 쪽에 장비 개발할 때 많이 활용하지 않나요? 저희가 뭐 다른 뭐 장비적인 화재는 없는데요. 네, 그 사용하고 있는 뭐 약품이나 이런 게 그 IPA라고 그 알코올을 좀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알코올류들을 이제 사용하는 거에 이제 네, 방폭에 관해서는 좀 장비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화재 폭발 조사관이 방폭발 화재도 자격에 해당되는 건데. 어, 그래서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방폭이나 이런 걸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그 반도체 장비나 그 디스플레이 장비에 이 예방 시스템을 그러니까 가스가 새 나가는 거를 감지하는 센서를 전부 설치를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거를 아주 모니터링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걸 감, 감지하고 있더라고. 네네네. 그래가지고 어디선가 화재가 나면 즉각적으로 그게 데이터가 기록이 돼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돈을 투자하는 거죠 지금. 장비에다. 공장 전체에다가 그걸 설치를 하니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우리 여기 얘기 안 하신 우리 이상민 선생님? 이상민 선생님 네, 뭐 혹시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네, 저는 잘. 예, 제가 지금 마이크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좋은데 저는 잘 아, 들립니다.